자, 이제 또 개장 준비 들어가야 되니까 한 분 더 오셨고요. 헤르메스 스탁 하창만 본부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앞서 관심 리스트 쭉 보셨는데 뭐 특이사항이 좀 혹시 보이는 게 있나요?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조금 눌려서 시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일단 장 초반에 좀 강한 섹터의 흐름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를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일단 되지 문 않을까. 열고 외국인들 반응 또 이거군요. 그렇죠.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워낙 이벤트들이 많았고 또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았죠. 뭐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많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코인 쪽 급락도 있었고 뭐 이제 디디 추싱 상패라든지 뭐 헝다 이벤트라든지 뭐 너무나도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네. 일단 좀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시장은 조금 먼저 이제 저번 주에 좀 선 반영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,900선에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. 앞서 이제 권재은 아나운서가 네. 이제 그 쭉 기업 몇 가지 해주셨는데 아비코전자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목표가가 14만 원은 아니고 네, 현재 주가 10,000원대니까 14,000원이 목표 주가랍니다. 정정해드립니다. 아비코전자의 목표 주가는 14,000원대. 14만 원이면 좋긴 하겠는데 그 숫자 하나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정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. 그렇죠. 네. 네. 자, 계속 이어가 주시죠. 네, 그래서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치료제,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머크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효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감기와 또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. 이게 이제 확산세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중증으로 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은 시장 자체는 뭐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하는 쪽으로 좀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고 수급형 시장이 지금은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치료제라든지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이제 교육 그리고 이제 뭐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시세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그 외에도 이제 메타버스나 NFT 사실 끝날 거다라는 얘기들은 상당 부분 많습니다. 왜냐면 워낙 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요일장에서도 끝난다기보다는 이제 시세가 한풀 꺾일 것이다. 뭐 이렇게 그렇죠. 되는 거죠. 네, 끝난다고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좀 꺾인다라는 네. 표현이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금요일장에서 NFT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대거 또 시세가 또 분출이 됐거든요. 그래서 네. 만약에 오늘장에서 근데 좀 금요일 날 시세 났다고 월요일까지 이어지느냐? 이건 몰라요. 그렇죠, 그렇죠. 요즘 시세가 하루 이틀 가면은 진짜 뭐 와 대단한 거고 그렇죠. 연속해서 근데 바로 또 바뀌어 버리니까 그렇죠. 그게 수급형 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빠른 순환매의 흐름이다. 불나방처럼 또 막 몰려다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오늘장에서 이제 또 진단 쪽이나 지금 바이오 쪽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돼서 차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이제 또 눌렸을 때 한번 또 재접근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주도주는 그렇게까지 쉽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에서 뭐 섣부르게 올라갔을 때 계속 쫓아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지만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전히 계속 좀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이제 단계적인 또 반등 보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 섹터 상관없이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임플란트 쪽이 사실 금요일장에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좀 한 번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고 한동안 굉장히 좀 조정이 많이 나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이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오스템 때문에 임플란트가 시세를 선도하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시장 진출이 이제 계속 조금 조용하게 네. 왜냐하면 그걸 막 얘기하면 중국과는 항상 비즈니스가 조금 민감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중국과의 약간 그 한알령의 조금 완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. 그러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먼저 선도하니까 그래서 다 이제 그 임플란트 관련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수출 물량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호조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맞아요.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산업 자체가 아무래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좀 산업이잖아요. 사람들이 계속 오래 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치아적인 부분에서 좀 수요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저는 반도체 쪽은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있습니다. 최근에도 이제 추천주도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쪽은 뭐 워낙 전망 자체가 바닥지고 이제 좀 좋아지는 부분이고 또 이제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든 안 되든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든지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뭐 결국엔 저가 매수, 조정 시 네. 관심을 두는 그 주도 섹터에 대한 이거는 놓지 않는 것이 좋겠다? 네. 이렇게 합니까? 네. 네. 자, 그러면 동시호가 이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개장 준비 정도 사관, 호가 접수 특이 사항 좀 있는 게 있나요? 요즘에는 동시호가가 조금 찌뿌둥하게 약간 좀 하락 출발을 예상하는데 뭐 어느덧 이제 뭐 장 막판 가면은 굉장히 이제 불장 비슷하게 이렇게 좀 상승을 전약 하는데 후강. 정량 후강의 이제 양봉이죠. 양봉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짙었는데 오늘은 조금 자신이 없네요. 거기에 네. 대해서 오늘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뭐 좀 변동성을 키울 만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번 주에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경계가 깔린 이제 그런 좀 시장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동시호가도 그거와 좀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같이 이제 시총 한 최상다 5위 하는 종목들도 뭐 1% 전후한 좀 하락이 좀 예상되고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 3% 4% 이렇게 훅 빠져서 출발할 만한 그런 종목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거의 다 약 보합권에 좀 출발이 좀 예상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약간의 특이성을 좀 보이는 종목들, 상승 상위 종목들을 예상 종목들을 보면 호가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네, 것들. 뭐 웅진, 덕성, 서현 뭐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또 악수를 또 했으니까 정치 이벤트에. 예, 뭐 좋게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화학주들 중에서도 이제 경기 민감 섹터의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지금 계속 증산을 하면서 조금 60불대 후반 중후반에서 안정될 가능성을 좀 보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네. 가격을 또 올렸어요. 네. 가격을 올렸지만 국제유가 크게 좀 움직임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올린 가격에 증산을 하면 그들도 좋은 거고 국제유가는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유화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좀 강할 것 같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눈에 띄네요.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오늘 일단 코스피 지수, 코스닥 지수 둘 다 한 0.5, 0.6 정도 하락 출발은 예상됩니다만 네. 좀 이제 정치 관련된 그 테마주들 위주의 좀 흐름이 일단은 시초가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됩니다. 개장 초반에 헝다 이슈는 뭐 일단 중국 열어봐야지 또 알겠나? 헝다는 저는 그 중국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좀 묶어 놓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좀 중국 내부의 사정이 알려지는 걸 좀 원치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.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만 밖으로 팍 퍼져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. 뭐 한 2달 반 정도 남았죠. 뭐 그 정도까지는 일단 미봉책으로나마 좀 눌러놓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개장이 바짝 다가왔습니다. 뭐 하창환 본부장한테 연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뭐 굳이. 개장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. 네. 자,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 오후장이라든지 이 뒤쪽을 또 겨냥해서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정경민 차장은 어떻게? 뭐 저는 뭐 결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굳이 오늘 주식을 따라 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뭐 그럴 급할 만한 필요 없다.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동시만기 이후에 좀 매수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도 이런 이제 생각을 현금 드리고 가지고 싶어요. 계시면 불안하잖아요. 네. 나 빼놓고 올라갈까 봐. 그런 게 있습니다. 근데 그럴 만한 시장이 좀 아닌 이유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아요.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중국 헝다 이슈도 좀 있고 네. 뭐 겉으로 드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코로나 변이 뭐 오미크론 얘기 계속 있죠. 암호화폐 출렁거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상 기온 이것도 좀 문제 될 것 같아요. 네. 하와이에 지금 눈보라가 치고 있다는 좀 얘기가 그게 좀 있어요. 뭐. 그리고 가장 그 좀 영향력이 큰 건 아무래도 이제 동시만기인데 동시만기가 이제 12월 동시만기일은 보통 롤오버보다는 청산이 많습니다. 아무래도 네. 이제 연이 그러니까 한 해에 그런 좀 회계가 끝나는 이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오는 좀 변동성 구간이 좀 있을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어서 네. 그리고 또 하나 붙이자면 또 공매도의 전면 시형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전면 재개. 네네. 언젠가는 해야 되는 공매도 가야 영원히 할 계속 길이다. 막을 네.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네. 그렇죠. 뭐 자본시장을 문을 열어놨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할 건 다 해야 되는 게 네. 맞는데
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. 갖고 계신 분은 저는 지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있다고 보거든요. 연말까지. 그렇게 되면 뭐 가져가시는 거고 포지션에 큰 변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요즘에 좀 지수 편입 관련된 종목들이 11월 말까지 강했다가 지금 약간의 좀 마찰이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동시만기 전후로 해가지고는 이런 이 지수 관련된 지수 편입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 분할 매수 혹은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이 어떨까? 약간 좀 보수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관련된 종목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. 뭐 카카오페이나 크래프톤 그리고 뭐 하이브, SKC, 일진머티리얼즈, 뭐 F&F 이렇게 좀 지수 편입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변동성과 좀 하락을 좀 보인다면 분할 매수나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좀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이번 주 변동성 장을 좀 넘을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하여튼 포인트는 서두르지 마시라. 네, 그렇죠. 지금 포지션을 애매하다. 네. 네, 일부 매체 보도가 아침에 뭐 미국 그 CDC하고 이제 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원장의 인터뷰를 믹싱해가지고 이게 감기처럼 결론을 자꾸 내면서 뭐 미국 증시가 호응했고 가상화폐 시장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도를 정리해버리길래 쭉 훑어봤는데 짜깁기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빼고 정의민 차장도 일단은 네. 지켜보자. 저는 약간 포지션을 급하게 변동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. 네. 자, 그래도 나는 기업으로 종목으로 승부한다.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기업은 뭡니까? 네, W 게임즈인데. 더블 게임즈. 네, 시세는 네. 오늘 조금 떨어지는데. 네, 오늘 그래서 이제 매수가를 58,500원까지로 조금 낮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전략을 했습니다. 한다는 거지. 네, 그래서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일단은 뭐 이제 이 회사가 바로 NFT나 P2E 쪽으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. 이제 구조상이나 또 미국이라는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신작 게임들에 대해서는 이제 NFT와 P2E를 좀 연합한 그런 부분들로 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톤이라는 종목이 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제 이런 카지노 그쪽도 소셜 카지노 쪽이거든요. 근데 그쪽도 이제 NFT랑 이제 메타버스 쪽에 대한 선언을 하면서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W 게임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이제 신작 게임들도 이제 프로젝트 이제 GNK로 이제 순차적으로 좀 론칭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포류 소셜 카지노 쪽은 아무래도 연말 연초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단 실적이 또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배당에 관련된 부분들도 25% 이제 맥스 현금 배당을 추가로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배당률로 봤을 때는 이제 한 4배 정도가 증가하는 수준으로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피넥스가 얼마 전에 이제 넷마블에 좀 인수가 됐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스피넥스랑 W 게임즈랑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유사하거든요. 뭐 순위도 4위, 5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, 근데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좀 차이가 꽤 크게 났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고도화가 잘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런 뭐 시총에 대한 재평가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W 게임즈를 하창원 본부장은 오늘 그래도 정면 승부의 기업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개장 전후 두 분이 함께해 주셨고요. 여기까지 SK 스퀘어를 여쭤본다는 게 시간이 내일? 네. 내일 합시다. 지금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플러스로 또 전환되기 네. 때문에 아까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SK 스퀘어가 있었다라는 거. 자, 개장에 도움 주신 분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